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내일 7월 13일 관심 종목 브리핑 영상입니다. 오랜만에 브리핑 영상을 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시장이 재미가 없었다. 자, 지수가 하락을 해도 주도 테마가 나오면 꽤나 재밌는 시장이 있습니다. 반면 오늘같이 지수가 상승을 해도 주도 테마, 주도주가 없는 시장은 생각보다 지루하고 재미가 없죠. 자, 이런 날은 개별 종목 영상보다는 전체적인 종합 브리핑 영상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취지하에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마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 속으로 그나마 테마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첫 번째, 정치 테마 중에 이낙연 관련 테마. 그 중에 가장 강했던 종목은 범양 건영. 두 종목의 상한가가 나왔고요. 범양 건영은 차트 모습이 꽤나 괜찮습니다. 전고점 뚫었죠. 거래대금 터지면서 당분간 이 종목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단타 매매를 하시는 분들, 특히 이낙연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아졌다. 당분간 이낙연 테마에 좀 돈이 많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삼부토건 기존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고요. 자, 일봉 차트는 이쁘지 않지만 거래대금 상승률이 꽤나 만만치 않습니다. 당분간 이 종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서원, 부국철강, 남선 알미늄까지, 특히 범양 건영이 아마도 당분간은 이낙연 관련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선 당연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상한가죠. 상한가 매매 전략 기억하시죠? 좋은 가격대에 차트 가격이 위치를 한다면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최근에 강했던 또 테마, 정치 테마 중에 최재형 관련 테마가 있죠. 그 중에 대장주, 최근 대장주는 한일 단조. 원래 기존에는 이루원, 한스MK, 오픈베이스가 번갈아 갔는데 최근 대장은 한일 단조입니다. 각 테마의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가장 리스크도 적고 수익성도 높다. 자, 대장을 고르기가 어렵다면 가장 최근에 강했던 놈을 찾으시면 되십니다. 최재형 테마는 한일 단주가 최근에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까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정치 테마는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최재형, 이낙연, 다시 한번 원래 강자였던 윤석열, 이재명 테마로 돌 가능성이 높죠. 지금 윤석열 관련 테마가 한없이 조정 중에 있습니다. 웹수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강했던 윤석열 테마 중 강했던 놈들을 잘 정리를 해두시고, 이런 종목들이 하염없이 하락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구간에서 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스윙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는 만큼 저점을 깨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굉장히 큰 폭으로 최소 10%, 15% 단위로 하신다면 또 괜찮은 수익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왕이면 인맥 관련 테마보다는 정책 관련 테마, 웹스, 자연과 환경, 미주코프, 이런 정책 관련 테마들이 더 추가적인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보고 있고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강했던 동신건설, 이런 종목들이 하염없이 조정 중, 저점을 깨고 이런 구간에 가격대가 들어온다면 꽤나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역시나 분할 매수 폭을 크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카스 같은 종목도 꽤나 괜찮은 구간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테마 중에 가장 강했던 놈이죠. 자, 이외에도 정책 관련, CCTV 관련 코맥스 종목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뭐가 됐든 정치 테마는 빠르게 순환매가 돌 수가 있는 만큼 여러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정리를 잘 해두시고, 장중, 오전 중에 어느 테마에 돈이 많이 쏠리는지, 그거는 눈치 게임이 좀 필요한 테마가 정치 테마가 아닌가 싶고요. 단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선 당연히 우선순위를 놓고 보셔야 될 종목이 바로 정치 테마일 겁니다. 그쵸? 자, 그 외에 오늘 테마 중에 강했던 놈은 바로 메타버스 테마가 아니었나. 자, 이 중에 대장은 자이언트 스텝이죠. 상승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메타버스 테마는 재료들이 앞으로 나올 게 굉장히 많이 있다. 자, 최근 재료 14일날 그린 뉴딜 2.0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 중에 메타버스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 일정 때문에 오늘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았나. 테마들이 전체적으로 힘이 셌죠. 특히 자이언트, 옵티스, 선익 시스템은
차트 모습이 꽤나 이쁩니다. 상단에서 버티고 있죠. 자, 이렇게 상단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끼와 종목의 특징도 있지만 그만큼 재료가 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옵티스, 선익 시스템, 자이언트 스텝은 서로 번갈아가면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정이 남아있는 메타버스 재료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고, 혹시나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으러 내려온다면 또 괜찮은 스윙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 테마가 아닐까. 자, 오늘은 엔테스라는 종목이 상승률이 가장 컸고요.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테마들은 차트들이 다 이쁘다. 그만큼 힘과 재료의 강도가 크지 않나. 관심 종목에 편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코로나 관련 테마들이 예상됐던 대로 장 초반 갭상승 슈팅 후 하락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재료가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지만 재료 소멸의 가능성이 높죠. 지금 4자릿수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그쵸? 6개월 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 재료를 기본 바탕으로 코로나 관련 전체적인 종목들이 움직였죠. 하지만 새로운 거리두기가 출시가 된 만큼, 나온 만큼 아마도 코로나 확진자는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물론 오늘 당장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가 현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거리두기가 실시가 된 만큼 이번 일주를 아마 맥스로 찍고 다음 주부터는 거리두기 효과로 아마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다는 건 재료 소멸의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크게 시세 문출을 다시 하려면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늘어야 되겠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든지 훨씬 더 전염력이 높아진다든지. 지금 4자릿수 1000명대 확진자 수가 나온 만큼 더 큰 상징적인 의미가 나오려면 적어도 2000명, 3000명 이상의 확진자 수들이 계속 속출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힘을 계속 받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휴마시스 이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힘이 있는 종목이지만 이미 같은 재료로 3번이나 헤쳐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더한 주가 상승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 자체가 사실은 좀 욕심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추가적인 재료, 또 다른 확진자들의 증가,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된다면 못하란 법도 없지만 그만큼 많이 같은 재료로 해먹은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휴마시스, 시젠, 액바 같은 종목들은 코로나 관련 종목 재료 외에도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또 추가적인 재료가 있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더라도 이미 주가 상승은 꽤나 올라왔던 것들을 간과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한다면 물론 돈이 많이 터진 종목 쉽게 죽을 수는 없지만 무작정 반등이 쉽게 나오기도 어렵다. 왜? 그만큼 많이 해먹은 같은 재료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음봉으로 마감을 한 하루가 아니었나. 진단키트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택배 관련 종목들도 또 오늘 재택 관련 종목들도 시세 분출 후 크게 또 하락을 했죠. 자, 교육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자, 전체적으로 차트 모습이 비슷합니다. 자, 음악봉동, GH 신소재는 이런 차트 모습을 만들어 놓고 시간에서 하한가. 이 종목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좀 황당하겠죠. 자, 이런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이런 차트 모습이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원격 의료 종목들도 이런 어마무시한 윗꼬리. 물론 앞으로 상승을 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씩씩하게 위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주도 테마 가능성이 있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테마가 아마 코로나 관련 테마가 아닌가. 특히 경험이 미숙하신 우리 주니분들 입장에서 신규 진입을 기회를 노리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전략으로 특히 종목 코로나 확진자를 장중에 라이브로 체크를 하시면서 어제 대비 얼마나 주는지 느는지 정도만 좀 확인을 해 두신다면 그래도 매매 패턴을 잡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다. 자, 어제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확진자 수가 그렇게 높진 않죠. 오늘 새 거리두기가 실시된 만큼 당장은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도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 거리두기가 강한 제도인 만큼 아마도 코로나 확진자는 당분간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보수적인 관점과 전략이 좀 필요하겠죠.
자, 코로나 관련주 외에 다른 종목들 또 보면 일단 두산중공업, 대한전선은 뭐 영상을 통해서도 자주 언급을 해드리고 있죠. 그냥 지들 갈 길을 가고 있다. 조정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1호기 관련 재료로 갭상승을 했습니다. 뭐 댓글로 좀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는데 역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재료 자체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로 오늘 갭상승 이후 주가가 조금 밀린 차트 모습이고요. 뭐 차트가 밀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안에서 조정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래도 이쁜 조정 구간이 아닌가. 자, 이 두 종목은 또 자주 영상 업로드를 해드리는 만큼 그 영상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mRNA 관련 테마들도 마찬가지죠. 그 중에 대장주는 진원생명과학. 자, 분명히 떨어져도 될 만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윗구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능한 건 종목에 끼 들어온 거래대금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재료 자체가 크다. 이현제약도 마찬가지죠. 최근의 상승은 오히려 진원생명과학보다 더 좋습니다. 역시 윗구간에서 매달려 있는 차트 모습, 그만큼 재료가 강하다. 추가적인 재료들만 엮어준다면 저는 진원생명과학, 이현제약은 한두 번의 슈팅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이후에 조정을 받으러 내려오지 않을까. 아이진까지 mRNA 관련 테마는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코로나 관련 얘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카카오 게임즈는 전 영상을 따로 제작해드린 만큼 관심있게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조정을 받으러 내려올지 이런 구간에 버티고 추가 상승을 할지 단기 과열이 끝났고요. 거래대금이 터졌던 종목인 만큼 이렇게 죽을 수는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은 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신풍제약은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수익이 났는데 오늘은 이 종목으로 좀 물렸습니다. 시가에 베팅을 했는데 아마도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지켜봤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간에서 수익은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근데 오늘은 지금 홀딩한 상황이고요. 물론 평상시보다 비중을 많이 실지는 못하는 구간이죠. 자, 뭐가 됐던 이 종목 악재로 떨어졌지만 충분히 반등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런 구간에서 단타 접근으로 또 수익 구간이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은 계속 당일 지켜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대형주 카카오는 뭐 영상을 따로 제작을 자주 해드리죠. 이럴 가능성보다는 힘을 비축한 이후 탄력 있는 움직임, 우상향 차트 모습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당분간 대한민국 지수가 상승한다면 이 두 종목이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견인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자, 최근 HMM이 또 이 구간에서 나름 조정을 잘 받고 있는 차트 모습입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어떤 차트 모습, 어떤 거래대금, 어떤 추가적인 재료가 엮이는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시장 주도주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아예 버릴 필요는 없는 종목이죠. 반드시 기회는 다시 올 거라 보고 있고요. 저도 이 종목 갖고 매매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시장 주도주 탈환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자, 이처럼 이 정도 관심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을 언급해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알고 있는 테마이자 종목들이죠. 힘이 여전히 센 종목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힘이 빠지는 테마들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주도 테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기존 테마들, 강했던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서 모니터링 하시는 게 또 최선의 매매 전략이 아닌가 싶고요. 또 새로운 뉴 테마, 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온다면 또 그 종목 위주로 매매 패턴을 잡으신다면 또 괜찮은 수익 구간이 반드시 나올 거고요. 당연히 영상을 통해서 그런 종목들은 빼놓지 않고 자주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됐던 이제 7월달 벌써 중순이 다가오고 있고요. 매매 전략을 잘 준비하셔야지만 또 7월달 마무리가 잘 되겠죠.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요. 특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나름 의미 있는 구간에서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그쵸? 보수적인 매매 전략과 또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정말 잘 준비하셔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눈치 게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장중에 외인들, 기관들 수급 항상 체크를 잘 하시고요. 특히 다음날 미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도 패턴을 파악해 두신다면 7월 한 달은 그래도 6월 달보다는 또 괜찮은 수익 구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조금은 너그러운 관점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간만에 관심 종목 브리핑 영상이었고요. 앞으로도 자주 또 업로드 해드려서 매매 전략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